반갑습니다. 김보은입니다. 자, 이번 시간에는요, 위치관계에 대해서 같이 살펴볼 것인데요. 제가 앞서 기본 도형 설명했을 때 우리는 표현이 중요하고요. 그 표현을 기호로 나타내는 것이 중요하다라고 이야기했었죠. 이번 시간은 그게 더 중요해지는 시간이 되겠습니다. 같이 한번 살펴볼게요. 학습 목표부터 알아보겠습니다. 자, 우리는요, 점과 직선, 그리고 직선과 직선, 그리고 직선과 평면 사이의 위치 관계를 설명할 수 있어야 됩니다. 자, 설명하다 보니 필요에 의해서 기호가 나왔겠죠. 자, 그리고 봤더니 각들도 위치 관계로 설명할 수가 있더라. 그것이 발견된 것입니다. 동의각과 억각의 의미를 아는 것이 중요하고요. 이 의미를 알고 나서 특별히 평행선에 대해서 동의각과 억각이 갖는 의미가 있는데 그 성질을 이해할 수 있어야 되겠습니다. 자, 그런데 지금 미리 먼저 설명드릴게요. 이거를 학생들한테 지도를 하시고 나서 보면은 특정적인 부분에서 우리 친구들이 실수를 하거든요. 그 포인트를 제가 정확히 잡아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그럼 첫 번째 개념부터 알아볼게요. 점과 직선의 위치 관계를 알아볼 건데요. 도대체 그럼 위치 관계를 간단히 설명하자면 뭡니까? 라고 물으신다면 만나냐, 만나지 않느냐를 저희가 알아보려고 하는 겁니다. 그렇다면 점과 직선이 만난다고요? 이런 이야기죠. 직선 위에 점이 포함이 되어 있는 겁니다. 제가 포함이란 단어를 썼어요. 그거 꼭 적어두세요. 이걸 좀 쉽게 풀었으면은 점이 직선 위에 있는 건데 우리가 위에 있다라고 하면은 제일 먼저 뭐가 떠오르세요? 그죠? 저도 우리 위를 보지 않습니까? 학생들도 마찬가지거든요. 그런데 이 도형편에서 위에 있다는 얘기는 존재한다 라는 의미로 바꿔야 돼요 라고 지도하시면 돼요. 그래서 직선 위에 점이 있어요. 점이 직선 위에 있어요 라고 하시면 되고요. 자, 이거를 참고랑 연결 지어서 이렇게도 표현할 수 있어야 돼요. 점이 직선이 있다 라는 것은요, 한마디로 직선이 그 점을 지나가는 거죠. 직선이 점을 지난다. 이 말과 이 말은 같은 표현이에요 라고 알려주시면 되겠습니다. 그러니까 안 만나요. 이거 아닌 거는. 그쵸? 떨어져 있는 거죠. 위치관계로는 점이 직선 위에 있지 않다. 그냥 편하게 점이 직선과 떨어져 있어야 하면 좋지만 조금 수학적으로 설명하자면 이렇게 이야기를 한다라고 가르쳐 주시면 되겠습니다. 자, 이제 본격적인 게임은 직선과 직선의 위치관계로 가면서 그것이 시작이 됩니다. 직선과 직선의 위치 관계는 크게 두 가지로 구분 지을 수 있어야 돼요. 평면 위에서 두 직선의 위치 관계를 말하느냐, 아니면 공간에서 두 직선의 위치 관계를 말하느냐, 이렇게 먼저 지도를 해주시고요. 구분을 해주시고 출발하면은 학생들이 각인되어 있는 상태에서 시작하게 되니까 나중에 구분을 잘하게 됩니다. 자, 보실게요. 평면에서 두 직선의 위치 관계. 자, 위치 관계는 저희가 뭐 아니면 뭐를 알아본다라고 말씀드렸죠. 그쵸? 만나냐? 만나지 않느냐. 그럼 두 직선이 만나냐 하면 보통 이렇게 크로스를 많이 합니다. 한 점 만나죠? 그런데 말입니다. 두 개 직선이 모든 점에서 만나요. 할 수 있거든요. 그게 뭘까요? 그쵸? 완벽하게 일치하는 겁니다. 그래서 두 직선이 이렇게 완벽하게 일치를 하거나 아니면은 교점이 딱 하나에서 한 점에서 만나거나 그러면은 이 두 개 다 모두 우리가 뭐라고 말할 수 있죠? 그렇죠. 만나는 거예요. 만나는 거. 그런데 만나는 것을 특별히 한 평면 위에서는 일치하느냐, 한 점 만나느냐로 좀 더 세분화한 겁니다. 그러면 만나지 않는다라는 것은 제가 눈을 크게 뜰 수 있는 최대한 크게 떠볼게요. 한 평면 위에서요. 한 평면 위에서 두 직선이 만나지 않는다라는 것이 뭐냐면 결국 평행한 겁니다. 이게 굉장히 중요한 포인트예요. 지금 우리가 지금 평면을 그릴 때 이렇게 제가 평행사변 형태로 그렸잖아요. 무한히 뻗어가는 평면이라고 제가 1강에서 말씀드렸잖아요. 특별히 이제 구체화하고 시각화해야 되는 거니까 다른 말이 없다면 우리가 평면을 말할 때 기호로 쓰게 되면은 영어 대문자 살짝 기울인 이탈릭체를 씁니다. 그래서 평면 P, 평면 Q, 평면 R 이런 식으로 많이 쓰고요. 그 다음에 직선은요, 이렇게 많이 써요. 소문자로 L, M, N 이런 식으로 쓴다라는 규칙 하나 챙겨 가시고요. 그러면 한 평면 위에서요, 두 직선이 만나지 않아요. 그 말은 우리 드라마에서 보면은 두 연인이 기찻길 이렇게 걸어가잖아요. 우리는 평행선을 걷고 있어 만날 수 없는 사이야 이런 거 하잖아요. 그래서
이렇게 사람 두 명이 평행선을 걷는 이 느낌을 살리시면 되겠습니다. 기호로 쓰면요. 두 개의 직선이 있는데요. 두 직선이 평행해요 라는 얘기는 기호로 이렇게 씁니다. 즉 평행하는 선 모양을 약간 살짝 기울였다 보시면 될 것 같아요. 그래서 기호로 쓰는 것이 익숙해져야 된다는 거 한 번 더 숙지시켜 주시고요. 그러면 이게 공간으로 넘어가면 어떻게 될까? 이겁니다. 평면에서 이루어지는 일은 다 발생이 돼요. 그런데 한 가지가 추가가 됩니다. 그 이야기를 한번 해볼게요. 공간에서는 평면에서 마찬가지로 이렇게 두 직선이 일치하는 경우가 있고 한 점에서 만나는 경우가 있어. 어쨌든 만나요. 그런데 한 평면에서 만나지 않는다는 평행하다가 되는데요. 공간에서 안 만나는 경우 중에 하나가 더 있어요. 그건 바로 뭐냐면 꼬인 위치입니다. 꼬인 위치. 꼬인 위치. 그래서 학생들한테 동작으로 좀 설명해 주시면 더 좋고요. 직접 두 명씩 짝을 지어가지고 이걸 설명해봐, 동작으로 말해봐라고 하면 친구들 되게 재밌어 하거든요. 그렇게 지도법을 좀 만들어 주시면 좋아요. 선생님만의 꿀팁도 분명히 있으실 것 같긴 해요. 그래서 여기까지 괜찮아요. 그래서 꼬인 위치에 있다라는 것을 다르게 표현하는 거 정말 중요하거든요. 공간에서 두 개의 직선이 꼬인 위치에 있어요. 이 말은 만나지도 않고 평행하지도 않은 겁니다. 바꿔 말하면 키워드 공간에서 두 개의 직선이 있는 데 있잖아요. 얘네들이 만나는 것도 아니고 평행한 것도 아니다는 얘기는 같은 평면에 있지 않다는 얘기예요. 한 평면에 있지 않다는 얘기죠. 그 말은 이게 바로 무엇입니까? 결국은 꼬인 위치에 있다라는 이야기로 바꿔줄 수 있어야 돼요. 이걸 좀 시각적으로 잘 보는 방법 중에 하나가 직육면체 상자 이용하는 거거든요. 그래서 직육면체 상자를 하나 구하신 다음에 직접 아이들한테 위치로 설명하시는 것이 가장 효과적입니다. 그러면 자 이거 직사각형이잖아요. 직육면체에서 한 평면이 만져지는 모든 면이 다 평면이잖아요. 그래서 거기에서 한 평면을 놓고 봤을 때 이렇게 떨어져 있는 두 직선은 안 만나니까 이 선과 이 선은 무조건 평행할 수밖에 없겠죠. 여기까지 괜찮으세요? 그런데 이 평면 그리고 여기 앞에 있는 평면에서 요 직선하고 앞면에 요 직선을 바라볼게요. 그럼 쟤들은 파란 선과 빨간 선은 파란 선, 빨간 선 이렇게 있어가지고 절대로 같은 평면에 놓여있지가 않아요. 제가 좀 이동해 보겠습니다. 이런 식으로. 300일 또 회전 한번 해볼게요. 이렇게. 어떻게 돼요? 그쵸? 안 만나고 공간상에서 만나지도 않고 평행하지도 않는 관계니까 이런 관계를 꼬인 위치라고 합니다. 우리 친구들 하면 되게 재밌어요. 한번 시켜보세요. 친구들 더 재밌게 잘해요. 그래서 이렇게 설명할 수 있어야 된다라는 것을 꼭꼭 행동으로 가르쳐 주시면 좋겠습니다. 자, 이제 직선과 평면의 위치 관계로 넘어올게요. 그러면 직선과 평면의 위치 관계도 위치 관계는 만나냐? 만나지 않느냐로 설명한다라고 깔고 가시면 좋고요. 그럼 크게 이렇게 나뉩니다. 직선이 평면에 포함이 돼요. 즉 이런 그림처럼 모든 점이 직선이 있는 모든 점이 다 평면 위에 있겠죠. 그러니까 그거 자체가 다 만나는 거죠. 아 그렇구나. 혹은 직선이 평면과 한 점에서 만나요. 그렇죠? 어쨌든 두 개는 만나는 관계가 되는데 그 만나지 않는 거는요? 네, 직선과 평면이 만나지 않는다. 공간에서 직선과 평면이 만나지 않는다. 그 말은 뭐예요? 그쵸? 평행하는 관계 이렇게 보시면 돼요. 아 그렇구나. 특별히 다른 말이 없다면 우리가 직선을 이렇게 LMN 이런 식으로 표현하고요. 이 평면을 제가 P라고 하겠습니다. 그 두 개의 직선이 만나지도 않고 평행해요 라는 얘기는 기호상으로 직선과 평면이 평행해요. 앞서 설명드린 것처럼 두 직선의 평행 관계 이때 썼던 기호 그대로 쓰고 있죠. 자, 그 다음에 이제 중요한 4번. 직선과 평면이 수직입니다. 이때 그 직선은 특별히 수선입니다 라고 이야기를 하는데요. 마지막 그림 보시면 돼요. 이거를 우리가 이렇게 교과서에서는 얘기합니다. 평면에 있는 모든 직선과 그 직선이 수직을 이루면, 즉 만나는 모든 각이 이렇게 90도가 된다면 그 직선은 평면과 수직이에요. 즉 판판한 평면에다가 직선을 이렇게 꽂은 거죠. 그런데 비스듬하게 꽂을 수 있잖아요. 이런 식으로. 하지만 이렇게 만나게 했을 때 이 이루는 모든 각이
90도이면 됩니다. 그거 도대체 어떻게 얘기할 것인가? 일단은 기호를 쓰고 가볼게요. 제가 이 직선은 L이라고 하고요. 이걸 평면 P라고 친다면 직선과 평면 P는 뭐예요? 수직입니다. 이건 대문자 약간 기울인 거라고 보시면 돼요. 그래요? 그런데 이건 조금 더 우리가 이렇게도 설명해 볼 수가 있어야 되는데 그 이야기를 한번 해볼게요. 뭐냐면요. 이런 거예요. 하나의 평면이 이렇게 있고요. 그리고 이 평면 위에는 무수히 많은 직선들이 포함이 돼 있겠죠. 포함 관계 중에 그런 게 있잖아요. 직선이 평면에 포함이 된다는 위치 관계. 그런데 그 특별히 많은 직선들 중에서 임의의 두 직선을 제가 뽑아봅니다. 이 직선을 제가 M이라고 하고 이 직선을 N이라고 할게요. 그래서 만나는 두 직선이 생겨서 만나는 두 직선이 있을 때 그 점을 지나는 무수히 많은 직선들 중에서 특별히 한 아이를 찾았는데 걔를 제가 L이라고 할게요. 이때 그 L이라는 아이가 평면 P에 포함되어 있는 직선과 수직을 이루고요. 그리고 다시 그 직선 L이 평면 P에 포함되어 있는 그 직선, 또 다른 직선과 수직을 이루면 이렇게 되면 무조건 우리는 이 평면에 있는 모든 직선과 L이 수직인 것을 말할 수가 있는 겁니다. 그래서 L은 평면 P하고 수직이에요. 이것이 직선과 평면이 수직할 조건이라고도 이야기를 하거든요. 이거 따로 메모해 두시고요. 여러 번 그림과 함께 동시에 보시면서 말로 하시는 연습을 해보시게 되면은 나중에 이것이 분명하게 유용하게 쓰일 때가 있습니다. 그거 잘 정리해 두시고요. 일시 정지 버튼 누르시고 꼭꼭 정리해 두시기 바랍니다. 해서 좀 더 쉽게 얘기하면 직선과 평면이 수직이에요 말할 수 있는 것은 평면에 포함되어 있는 모든 직선과 그 직선이 만나는 점을 기준으로 다 수직을 이루어야 됩니다. 거꾸로요. 직선과 평면이 수직인 걸 알고 있어요. 알고 있을 때는 이 점을 지나는 모든 직선과 L이 수직이라는 주장도 할 수가 있는 겁니다. 그래서 얘가 굉장히 중요한 사실이에요. 그리고 평면과 수직으로 만난 직선을 특별히 이름 지어서 수선입니다 라고 이야기를 하는 겁니다. 줄임말이죠. 수직하는 직선에 줄이면 수선. 자, 이제 동의각과 억각을 넘어보겠습니다. 위치관계에서 각의 위치관계도 굉장히 중요한데요. 일단은 문장 먼저 읽고 가볼게요. 한 평면 위에서 생각합니다. 그때 서로 다른 두 직선이 있었어요. 그러면은 한 평면 위에 서로 다른 두 직선이 있었는데 그 두 직선은 나중에 만날 수도 있고 안 만나는 평행 관계일 수도 있어요. 어찌됐든지 간에 두 개 직선이 있는데 그들과 또 다른 직선이 만났을 때 몇 개의 교각이 생기느냐? 두 직선이 만나면 4개의 교각이 생기죠. 여기도 생기잖아요. 그래서 8개의 교각이 생깁니다. 근데 이 8개의 교각을 우리가 조금 분류를 해봤더니 같은 위치에 있는 각이라 할 수 있는 아이들이 있고요. 엇갈린 위치에 있는 각이라 할 수 있는 아이들이 생겼더라. 그래서 구분을 짓는 겁니다. 그러면 크게 우리는 동의각이라는 아이랑 엇각이라는 아이로 분류를 할 건데 동의각은 뭡니까? 같은 위치에 있는 각을 동의각을 하고요. 엇각이라는 것은 엇갈린 위치에 있는 각을 엇각이라고 합니다. 그럼 약속해야겠죠. 뭐가 도대체 같은 위치에 있는 각이고 뭐가 엇갈린 각입니다. 이런 거예요. 설명하는 방법이 여러 가지인데 크게는 2가지입니다. 이 선하고 이 선은 가로 방향으로 가고 있긴 하죠. 가로 방향으로 가고 있는 그 선하고 그다음에 이들과 만나는 한 선이 이렇게 있어요. 그러면은 노란 거 파란 거가 이렇게 만나서 생기는 엄지 검지 만나서 이루는 각 위아래 양옆 움직이시면 돼요. 그럼 얘를 그대로 가면 얘도 엄지와 검지가 만나 생기는 각이죠. 그러니까 같은 위치에 있는 각인 거예요. 혹은 이렇게 생각하셔도 돼요. 운전하시는 분들은 이거 좀 더 아니면 걸어갈 때 마찬가지죠. 쭉 사람이 걸어가다가 좌회전 앞으로 가다가 좌회전 했을 때 이루는 각인 거잖아요. 같은 코너에 있는 거죠. 같은 위치라고 보시면 돼요. 아, 그렇구나. 그러면은 자, 여기 제가 A라고 하고 여기 B라고 하고 C, D, E, F, G, H라고 할게요. 왜냐하면 표현하는 거 중요하고요. 시험에 나오기도 하거든요. 누구의 동의각은 모두 적어봐. 누구의 동의각. 그럼 제가 각 A의 동의각은 누구일까요? 라고 하면 뭐라고 하시면 돼요. 그렇죠. 각 E라고 하면 되겠죠. 자, 이번에는 각 B의 동의각은요. 그러면은 가다가 우회전 혹은 이렇게 했을 때
위치가 같은 각이죠. 각 B의 동의각은 누구예요? 각 F입니다 하면 되겠죠. 자, 이번에는요. 각 D의 동의각을 왼손 써볼까요? 그럼 얘를 이렇게 옮기면은 D의 동의각은 각 H가 되겠죠. 이렇게 해볼까요? 그럼 각 C의 동의각은 각 G가 되겠죠. 그래서 손을 사용하시면 훨씬 더 이해가 빠르다라는 걸 알아두시고요. 혹은 좌회전, 우회전, 가다가 좌회전, 가다가 우회전. 또 하나가 있긴 한데 F 이용해서도 하기도 해요. 그냥 살짝 말씀드리면은 F를 이렇게 그렸을 때, 이렇게 F 했을 때 여기랑 여기가 같은 위치에 있는 거잖아요. 그래서 얘네가 동의각입니다라고 해요. F 모양이죠. 그럼 얘를 뒤집은 것도 여기. 얘를 또 뒤집은 거. 근데 뭐가 맞다라는 보장은 없는데 여러 가지 방법을 좀 설명해 주시고요. 학생이 받아들였을 때 자기 언어로 좀 쉽게 설명할 수 있는 거, 그게 네 거야 이렇게 하시면 돼요. 그러면은 안 헷갈리고 오래 기억할 수 있습니다. 여기까지 괜찮으시죠? 자, 그럼 이거를 동의각을 알아봤잖아요. 그럼 이제 억각을 알아봐야 되는데 같은 개념으로 설명하시면 돼요. 그럼 뭐가 도대체 억각의 위치 있는 각이냐? 이렇게 보시면 되겠습니다. 지그재그. 제가 지금 뭐라고 했죠? 지그재그. 이런 모양 혹은 이런 모양 했을 때 가다가 이 선의 반대편 가고 있잖아요. 그러니까 가다가 반대편 가니까 우리는 엇갈린 사랑이야 뭐 이런 것도 괜찮고요. 그래서 각 B랑 각 H가 이렇게 엇갈린 거죠. 또 이렇게 했을 때 요각과 요각, 그 각 C랑 각 E가 억각의 관계에 있다라는 거죠. 그러면 이렇게 그림을 그렸을 때 억각이라고 할 수 있는 것은 이런 지그재그 혹은 이런 지그재그 두 가지밖에 그릴 수 없잖아요. 그러니까 누가 억각의 관계인지 쉽게 말할 수 있습니다. 근데 마찬가지로 문제에서 각 B의 억각이 누구예요? 라고 한다면 정확히 각 H라고 말할 수 있어야 되고요. 각 H의 억각은 각 B고요. 각 C의 억각이 누구예요? 하면 각 E라고 말할 수 있어야 되겠습니다. 자, 이제 중요한 사실. 이것 때문에 제가 이렇게 강조를 한 거예요. 이거 설명하고 왜 그런지 포인트 짚어드리겠습니다. 특별히 한 평면 위에서 그냥 두 직선이 아니라 평행한 두 직선이 놓여 있을 때, 즉 지금 그림처럼 요 선과 요 선이 평행한 거예요. 이때 이들과 만나는 한 직선이 생겼다. 그때도 동의각과 억각은 찾을 수가 있죠. 특별히 동의각의 크기는 결론적으로 같을 수밖에 없고요. 이 사실 때문에 억각의 크기도 같을 수밖에 없습니다. 그 이야기를 해보려고 해요. 하나의 선이 이렇게 있습니다. 그럼 얘랑 평행한 선은 그대로 폭이 일정하게 우리가 위치만 바꾸는 거잖아요. 그죠? 이 간격이 일정하게 위치만 바꾸는 거니까 평행선이 주어져 있고 그와 만난 한 직선이 있으면 우리는 이 각을 뜯어다가 그대로 옮겨서 여기다 붙일 수가 있는 거예요. 그럼 폭이었을 때 겹쳐지는 거니까 당연히 크기가 같을 수밖에 없겠죠. 그래서 두 개의 평행선, 즉 평행선, 한 쌍의 평행선과 그와 만나는 직선이 있을 때 생기는 동의각의 크기는 무조건 같을 수밖에 없다라는 이야기입니다. 크기 같다라는 표시인 거죠. 그런데 말입니다. 우리가 막꼭지각 크기는 어떻다고 알고 있죠? 그렇죠. 막꼭지각 크기는 같다라고 알고 있죠. 아니 세상에. 얘네 두 개는 무슨 관계예요? 지그재그니까 억각의 관계죠. 자연스럽게 억각의 크기도 같아졌네요. 아, 그러시구나. 그러면은 평행선과 만나는 한 직선이 있을 때 동의각의 크기는 무조건 같고요. 그에 따라서 억각의 크기도 무조건 같습니다. 반대로도요. 우리가 그냥 두 개의 직선이 이렇게 있었어요. 두 직선이 있었는데 이 각이랑 이 각은 무슨 관계죠? 동의각의 관계입니다. 그런데 크기를 알아봤더니 세상에 각의 크기가 같은 거예요. 그러면 아까 설명했던 그대로 이야기할 수 있죠. 세상에 이 선하고 이 선이 만나는 각을 그대로 평행해서 옮긴 거가 되는 거잖아 라고 말할 수 있으니까 그대로 평행해서 옮긴 거니까 이 선과 이 선이 평행할 수밖에 없겠죠. 그래서 반대로 동의각의 크기가 같으면 두 직선은 평행해요 라고 주장할 수가 있고요. 억각도 마찬가지예요. 이 각과 이 각이 엇갈린 위치에 있는 각으로 같았는데 억각이 같으면 동의각이 같다도 또 말할 수 있게 되는 거죠. 그러니까 평행선이 만들어지게 됐다는 거죠. 동일하게 억각의 크기가 같으면은 그에 따른 두 개 직선도 평행함을 주장할 수가 있는 겁니다. 자, 그럼 제가 처음에 설명드렸습니다. 학생들이 이거 공부하고 나면 헷갈려하는 게 있다고 말씀드렸잖아요. 뭐냐면 이게 재밌거든요. 그리고 이해하기가 좀 빠르니까 이거 관련된 문제만 막 풀다가
동위각의 크기는 항상 같다 하면 친구들이 맞나? 이렇게 해요. 아니죠. 두 개 직선이 평행한지 여부를 모를 때는 동위각의 크기나 억각의 크기는 함부로 같다고 할 수가 없는 겁니다. 그래서 중요한 사실이에요. 평행한 두 직선과 한 직선이 만났을 때만 이 이야기 할 수 있고, 거꾸로 이게 성립하는 것을 알았을 때, 이거 혹은 이게 성립하는 것을 알았을 때만 두 직선이 평행하다라는 주장을 할 수가 있다라는 것을 그림에서 손을 옮겨가면서 꼭 숙지시켜 주셔야만 됩니다. 괜찮으셨나요? 네. 그러면 만약에 예제를 통해서 이게 L하고 M이 이렇게 있다고 칠게요. 그리고 두 개의 직선이 평행할 때 그러면 자동으로 뭐가 탁 튀어나오셔야 돼요? 동위각의 크기, 억각의 크기 같다. 평행한 거 알았으니까요. 그럼 만약에 여기가 50도고 여기가 X다. 그러면 X 돌아갈게요. 그럼 X도는 얼마입니까? 하면은 50도가 되는 거죠. 이런 식으로 각의 크기를 구하는 문제가 기본적으로 나옵니다. 나중에는 복잡한 그림이 섞여 있을 때 또 구하는 문제가 나오거든요. 그때도 이 개념을 정확히 이해하고 있어야지만 풀 수 있다라는 것을 다시 한번 강조드립니다. 자, 친구들이 많이 실수하는 개념을 같이 한번 정리해 보도록 할게요. 만나지 않는 직선이 항상 평행한 것은 아니에요. 왜 그렇죠? 공간에서의 꼬인치가 있기 때문에. 그러니까 전제를 잘 보셔야 돼요. 한 평면에서 만나지 않는 두 직선이라고 했다면 평행하는 게 맞아요. 근데 평면에서 말이 없어요. 근데 그냥 만나지 않는 직선은 항상 평행하다. 그러면은 거짓이라고 해야겠죠. 왜요? 공간에서는 만나지 않지만 평행하는 꼬인 위치가 있기 때문에요. 라고 하면 될 것이고요. 자, 공간에서, 어디에서라는 것이 확정적으로 되어 있죠. 직선 관계는 평면에서의 직선 관계와 구분해야 된다. 방금 설명한 내용의 연장선이다 보시면 되고요. 평행선은 같은 평면 위에 있어야 한다. 그렇죠? 한 평면에서 만나지 않는 두 직선의 위치 관계가 바로 뭐니까요? 평행한 관계니까요. 마지막, 평행하지 않으면 동위각과 억각의 크기는 다를 수가 있다. 그래서 동위각의 크기랑 억각의 크기가 같다라는 주장은 두 직선이 평행했을 때 그와 만나는 한 직선에 대해서만 말할 수 있다라는 것을 계속 그 친구가 지겨워할 때까지 강조하셔야 되겠습니다. 자, 이렇게 해서 두 번째 강의를 잘 마쳤고요. 선생님들이 도형편을 개념 정리하실 때는 선생님만의 언어로 정리하시는 것도 중요할 뿐더러 학생들이 자기의 언어로 설명할 수 있도록 지도하시게 되면은 그게 진짜 중요한 꿀팁이라는 것을 다시 한번 강조드리고 싶습니다. 고생 많으셨고요. 다음 강의 시간에 만나 뵙도록 하겠습니다.